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이정훈입니다. 이번 보고보감에서는 난치성 질환의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인데요. 희귀성 난치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였던 제가 환자분들에게 전하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은 희귀성 난치병인 환자였는데요. 다행히 그 병은 치료가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왔고 한의사가 되어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한의원에 감사하게도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루에 침구 치료를 한 200명 넘게 혼자 하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무리해서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치료하는 한의사이기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얼핏 보면 튼튼해 보이지만 큰 병을 몇 번 앓았는데요. 20살 땐 배 아픈 걸 참았다가 맹장을 터뜨려서 복막염으로 큰 수술을 한 번 한 적도 있고요. 얼굴 눈 옆에 난치성 질환인 커피반점으로 레이저 치료를 반복해서 피부가 민감해져서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0살에 이름도 낯선 심상성 첨포창이란 질환으로 삶을 지속할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심상성 첨포창이란 자가면역 질환으로 참 많이 고민했는데요. 심상성 첨포창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제 몸의 세포가 저를 공격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염증이 생기는 병이었어요. 제가 한의대 이전에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수능을 봐서 한의대에 한 30살에 진학을 했는데 한의대 1학년 말인 12월에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피부가 뜯어져서 학업을 휴학하고 질병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병이 제가 30살인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어서 모든 병원을 다 다녀도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매우 낙심했었거든요. 그때는 피부가 뜯어져서 피가 나와서 침대가 피범벅이 되고 온몸이 뜯어져서 몇 달 동안 씻지도 못하고 이러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진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겨울이었는데 제가 한강에 가서 약간 생을 정리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가면 이 추운 겨울에 저 뒷수습하는 가족들이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편하게 얘기하지만 당시 저와 가족들 모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심상성 첨포창이 제가 걸린 시점 바로 전까지는 난치병이었지만 지중해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어서 원래 약을 개발하는 것도 경제 논리 따라가니 부자 나라의 병은 난치성 질환의 약이 개발되곤 하거든요. 다행히 제가 병에 걸린 시점에 드라마같이 신약이 나와서 저는 거짓말처럼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신약은 림프종에 쓰이는 항암제였어요. 그래서 항암주사실에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암 환우분들과 같이 항암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고 있으면 전국의 각지에서 올라오신 암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선 제가 가장 건강했었어요. 옆에서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 총각은 어떤 병으로 왔어?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항암주사를 한 3시간 받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첫 번째는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반으로 떨어지고 염증이 생길 때 근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첨포창 치료받을 때 항암주사와 스테로이드 면역제제를 치료받았는데요. 치료는 다 되었는데 체력이 정상일 때에 비해서 딱 한 20%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민감해서 바깥에서 잠을 잘 자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피로해서 누울 자리만 보면 눕게 되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니 어지러워서 기절해서 치아가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질병을 치료하고 한의대에 복학한 뒤에 제 별명이 신데렐라였는데요. 치료한 지 1년이 지나도 체력이 잘 회복이 안 돼서 동기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양이 많아서 밤을 새는데도 저는 딱 밤 12시만 되면 집에 간다고 동기들이 신데렐라라고 부르고 했었어요.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 때 근육이 많아야 하는데요. 항암이나 염증 질환 치료를 하신 분들의 체성분을 보면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SMI 지수와 위상각이 떨어져 있고 부종을 의미하는 ECW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의미하는 SMI 지수라든지 위상각 등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의 회복력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민족의학신문 칼럼에 있으므로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난치성 질환의 치료는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가 많은데요.
이때 세포의 조직의 회복력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근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염증과 근육의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300개가 넘는 논문이 나오는데요. 근육이 체력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니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육이 안 생기고 날씬하고 손발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유산소를 하면 근육이 생기기보단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환자분들은 운동하시라고 헬스클럽을 보내면 웜업을 해야 한다고 한 10분을 러닝하고 운동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가자마자 아령도 들고 벤치도 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니 스쿼드나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하고요. 환자분들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하시면 러닝하고 스트레칭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무게를 드는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두 번째는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못하게 되는 얘기인데요. 민간요법이나 비의료인 치료에 매달리지 말고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겁니다. 난치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가 길어지고 잘 안 나을수록 환자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은 좀 많이 지치죠. 저도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서로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난치성 질환일수록 환자분들이 서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환우회도 만들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정확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학, 한의학 누가 더 낫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의사든 의사든 의료인으로서 치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의료인이 아닌 분들의 도움으로도 분명 좋아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들고 안 낫는 질환일수록 정확한 치료보단 이것이 좋다면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시간과 희망도 저버리게 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꽤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피부가 뜯어지는 병이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피부에 굴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굴전과 굴밥 등 밥과 반찬이 모두 굴이었어요.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병원과 한의원 정말 참 많고 정보의 교류가 매우 빠르므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즉, 식품이나 검증이 안 된 치료보단 의료인이 하는 정확한 진료를 받으셔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드린 말씀 세 번째는 환자분들은 병 때문에 아프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저도 얼굴과 온몸에 피부가 뜯어지는 상황이었지만 병으로 인한 통증은 아프진 않았어요. 그것보다 저를 보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환자분은 자신의 병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남겨질지도 모르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항암치료실에서 항암치료를 한 10번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제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겠네요. 그렇게 환자분들을 만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치성 질환 그리고 암 같은 큰 질환의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아요. 언뜻 꿈 같기도 하고 초반에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쯤 하면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땐 환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보단 가족분들에게 미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남겨지게 될 가족들과 나를 보는 가족들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격이 꽤 다르셔서 제가 병에 걸렸을 때 두 분의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아들 어떡하니 하고 걱정하시는 타입이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 날 수 있어 하는 타입이셨어요. 물론 어머니도 마음이 되게 힘드셨겠지만 환자에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가장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도 몸의 통증보단 가족분들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장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암이었습니다.